자, 이번 시간에는 마찰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마찰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회전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찰차를 이해를 하시면 기어를 공부할 때 우리 또 기어를 공부할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 기계에서 공작 기계에서 기어가 없는 기계가 없어요. 예, 기어가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찰차도 일부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마찰차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은 기어를 공부할 때 쉽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마찰차라고 하는 것은 회전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두 축 사이에 예, 거리가 비교적 짧다. 여러분들 그 벨트 전동, V벨트 전동, 그러니까는 그 기계에서 V벨트로 해서 회전을 전달하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보면은 모터가 주로 이제 아래쪽 또는 뭐 위쪽에 있고 거기에서 벨트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축을 회전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축과 축 사이의 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그런 그 벨트 전동으로 해가지고서 동력을 전달합니다. 예, 그런 이제 그 동력 전달 장치를 우리가 간접 동력 전달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벨트로 이렇게 매개체로 해가지고 동력을 전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풀리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풀리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이랬을 때에 얘를 회전시킬 때 얘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벨트를 이렇게 연결시키죠. 예, 이런 동력 전달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간접 동력 전달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반해서 이 마찰차라고 하는 것은요, 예, 두 개의 이러한 그 휠을 직접 이렇게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휠에는 뭐예요? 축이 이렇게 끼워져 있겠죠. 축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이래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할 때 얘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하는 거죠. 얘는 이제 회전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전달시키는 이런 동력 전달 장치를 직접 동력 전달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접 동력 전달 장치, 직접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마찰차는 뭐냐? 서로 눌러가지고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해서 동력을 전달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얘가 회전함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이때 이렇게 스스로 회전을 하는 쪽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동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동측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찰차면은 구동마찰차. 기어면은 구동기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또는 구동측 또는 원동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원동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동마찰차 또는 뭐 기어면은 원동기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을 함으로 해서 얘가 같이 회전을 해요. 이쪽을 그럼 뭐라고 하느냐? 피동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피동적이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을 피동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찰차면 얘가 피동마찰차, 기어오면은 피동기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종동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종동측이다. 그래서 마찰차면은 종동마찰차 또는 기어면은 종동기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 그 구동 쪽에 이 마찰차가 회전을 하면서 이 피동 쪽의 마찰차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회전을 시키려면 여기에서 접촉이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접촉되는 부분에서 마찰력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마찰력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접촉하는 이 면에서 여기에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그 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무게를 갖다가 뭐 W라고 한다면 이 무게에다가 이 물체의 이 밑면과 그다음에 이 바닥면하고 이 접촉하는 부분에서의 마찰계수라는 게 있어요. 마찰계수. 예. 마찰계수. 이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라든가 얼음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미끄럽죠. 매끄러워요. 이런 유리나 얼음이나 또는 금속의 표면이나 이런 데는 마찰 계수가 그만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멘트 표면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고무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뭐예요? 마찰력이 크게 작용을 하죠. 예, 그런 표면은 이제 마찰 계수가 이제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찰력을 크게 하고 작게 해주는 하나의 계수입니다.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 물체의 재질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마찰 계수는 정해진 값입니다. 재질마다 다 정해져 있는 값을 우리가 갖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이 접촉면에서의 발생되는 마찰력보다 커야지 얘가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럼 이때 발생되는 여기에서의 마찰력은 어떤 값이 되느냐? 이 마찰력은 바로 마찰 계수 μ 곱하기 이 물체의 무게 W, 이 값이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바닥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지금 그 바닥에 지금 신발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누가 나를 와서 이렇게 끌면 내가 이렇게 미끌려져 가겠죠. 예. 그때 발생되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무게 곱하기 이 바닥면하고 이 신발 바닥면하고의 마찰 계수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마찰력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끄는 힘하고 최소한 같거나 그거보다 커야지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예. 그게 바로 마찰력이에요. 예, 요건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이면서도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꼭 그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마찰력이 클수록 더 정확하게 회전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빨과 이빨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갖고 회전을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찰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동 쪽의 회전수하고 이 피동 쪽의 회전수가 일정한 어떠한 그 속도 비율을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기어 전동이나 체인 전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해요. 예. 잘못하면서 미끄러지니까 얘가 뭐 2회전 할 때 얘는 1회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미끄러지면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얘가 2회전 할 때 얘는 한 0.8회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회전을 전달할 때는 이게 부적합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마찰력을 크게 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달 속도비를 갖다가 일정하게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얘를 서로 밀어붙이는 힘을 갖다가 크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을 갖다가 크게 해줘야 돼. 근데 이 밀어붙이는 힘을 크게 해주는 거에도 한계가 있죠. 예, 이게 너무 크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끼워져 있는 이 축이 베어링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어져 있는데 축이 굽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그 굽힘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 축이 굽힘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베어링에 이제 무리가 가고, 그래서 베어링이 이제 고장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찰 그러면은 밀어붙이는 힘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마찰 계수를 얘를 갖다 크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되겠죠. 마찰력은 바로 마찰 계수 곱하기 이 뭐 힘 이렇게 구해지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 마찰 계수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마찰차의 표면에다가 단단한 이 경질의 고무는 마찰 계수가 크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또는 무슨 뭐 어떤 나무나 마찰 계수가 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표면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찰 계수를 갖다가 이제 크게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마찰차의 재질은 이제 주로 주철이나 주강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이제 그 금속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변형이 잘 되지 않는 힘을 받았을 때 이 바퀴가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경질 고무를 쓰고 또는 뭐 가죽을 쓰고 또는 뭐 목재 같은 것을 갖다가 마찰차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찰 계수를 이제 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마찰차의 특성이에요. 마찰차의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이 정숙하고 전동의 단속에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회전을 전달하는데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다. 발생이 돼도 적게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는 다른 뭐 기어 전동이라든가 체인 전동이라든가 벨트 전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마찰차의 전동은 그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전동의 단속에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공작기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선반이다. 범용 선반 같은 경우에 회전 RPM을 갖다가 100rpm에서 내가 1000rpm으로 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회전하는 중에 바로 변속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일단 정지시켜야 되죠. 정지시킨 상태에서 레버를 작동시켜서 조작을 해가지고 RPM, 회전수를 바꿔줍니다. 운전 중에는 그거를 조작을 못해요. 맞죠? 예, 기어 전동 같은 경우. 근데 마찰차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찰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접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얘는 계속 회전을 해, 얘가 지금. 예. 구동 쪽의 그 마찰차야. 얘는 계속 지금 회전을 하고 있어. 접촉을 시키면 얘도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얘를 떨어뜨리면은 얘는 회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계속 회전하는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떨어뜨렸다가 붙였다가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기어 같으면은 안 되죠. 예. 뭐 빠지는 건 빠지겠지만은 다시 접촉을 할 때 이빨과 이빨이 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 회전하니까는 안 되죠.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멈추고서 해야 돼요. 그런데 마찰차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운전 중에도 동력을 갖다가 이어줬다가 또는 끊어줬다가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단 변속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종류를 갖다가 말씀드릴 때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여기 이런 마찰차를 원뿔 마찰차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 접촉하고 있는 이 마찰차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하고 회전수가 서로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기에서의 지름은 이만큼이고 여기에서의 지름은 이만큼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일정한 속도로 얘가 회전을 해. 예. 그럼 여기서는 2바퀴 회전할 때 얘가 1바퀴 돌아가. 여기서는 뭐야? 5바퀴 돌아가야지 얘가 1바퀴 돌아가. 근데 얘를 갖다가 뭐야? 그냥 이 상태에서 운전 중에 그냥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면서 이 회전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무단 변속이다라는 거야. 무단 변속이다. 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자동차에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단식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마찰차는 그게 아니야. 스르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또 장점이야. 그 다음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미끄럼에 의해서 다른 부분의 손상을 방지한대요. 과부하가 걸렸을 때요. 예. 과부하라는 건 뭐야? 순간적으로 큰 힘이 탁 갑자기 걸리는 거야. 그럼 기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큰 힘이 딱 걸리면은 기어 이가 부러져 나가요. 예, 부러져 나가요. 그런데 마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큰 힘이 갑자기 탁 걸렸을 때 얘가 미끄러져요, 그냥. 예, 미끄러지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야. 삑 소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의 이 손상을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어가 완전히 파괴가 돼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게 되죠. 아니면은 무슨 뭐 키가, 그 기어를 축에 고정시킨 그 키가 뭐 이렇게 파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거예요. 벨트가 끊어진다든지. 예. 자, 그 다음에 큰 회전 속도비를 얻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작은 마찰차와 큰 마찰차를 이렇게 접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예. 이거 기어 이빨 몇 개 나겠어요, 이거요? 예? 이렇게 해서 몇 개 못 나잖아요. 예. 몇 개 못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지름을 갖는 상태에서 기어 2가 이렇게 뭐 5개 예를 들어가지고 6개. 그런 기어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회전이 물림이 원활하게 기어 2 물림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이수라는 게 있어요. 기호에서는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최소 기호 이수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있어요. 예. 왜? 그 물림 때문에. 예. 원활한 물림 때문에. 그런데 마찰차는 그게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100회전 할 때 얘가 1회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기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그 스포 기어라든가 헬리컬 기어라든가 이제 웜이나 이런 쪽에는 좀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나 일반적인 스포 기어나 헬리컬 기어나 뭐 이런 기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뭐 100으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마찰차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찰차의 장점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를 한다 하면은 이러한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마찰차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장점만 있냐 아니다 이거지. 단점도 있다라는 거야. 속도비를 일정하게 얻을 수가 없다. 왜? 미끄러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끄러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동력의 전달이 곤란하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큰 동력 전달이 어렵다. 그 다음에 전동 효율이 높지 않다. 다시 말해서 속도 전달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얘가 2회전 할 때 얘는 1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얘가 2회전 할 때마다 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0.8회전도 할 수 있고 0.9회전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1회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그 속도 전달을 할 때에는 마찰차가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찰차를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큰 마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찰차에 끼워져 있는 이 축과 축을 서로 강력하게 서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이 축이 어떻게 굽힘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리고 굽힘을 일으키게 되면 그 지지하고 있는 그 베어링 쪽에 하중이 부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베어링이 바로 손상이 됩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차는 바로 이렇게 큰 부하를 받지 않고 또 정확한 속도비가 필요 없고 그럴 때에 그리고 무단으로 또 이렇게 변속을 할 때 그때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동력 전달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찰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차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원통 마찰차, 원뿔 마찰차, 그 다음에 무단 변속 마찰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원통 마찰차는 마찰차가 원통 모양으로 생긴 형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얘는 이제 뭐냐면 평마찰차, 예, 평마찰차. 평마찰차이면서 외접이다라는 거예요. 외접. 예, 바깥쪽에서 접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깥쪽에서 접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뭡니까? 평마찰차이면서 내접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내접 평마찰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는 외접 평마찰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은요, V홈 마찰차예요. V홈 마찰차. 예. 자, V홈 마찰차라는 것은 왜 만들었냐 하면은 외접 평마찰차에서 이 바깥쪽을 갖다 이렇게 홈을 판 거예요. V자 모양으로.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 접촉 길이를 갖다가 길게 해주면은 더 큰 마찰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 접촉 길이는 바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폭이 이만큼이지만은 접촉 길이는 뭐예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예. 접촉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더 큰 마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접촉 길이를 여기서 지금 접촉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요. 예, 이 접촉 길이를 갖다 길게 해주기 위해서 이 원주면에 이렇게 V자 형태의 홈을 판 거예요. 그런 마찰차를 갖다가 이제 V홈 마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이 세 가지가 다 원통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원통 마찰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원뿔 마찰차예요. 얘네들은 축과 축이 전부 다 뭐예요? 평행하죠. 이렇게 평행한 상태에서
회전을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런데 축과 축이 서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교차를 할 때에는 마찰차를 어떻게 하느냐. 원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회전을 전달한다는 거죠. 예, 이런 마찰차를 원뿔 마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단변속 마찰차라는 게 있습니다. 무단변속 마찰차. 아까 그 특징에서 무단변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계속 회전을 하는 상태에서도 회전수를 갖다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속도 전달비를 갖다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먼저 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원판차라고 하는 겁니다. 예, 원판차다. 얘가 이제 원판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이 마찰차가 이 중심으로다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심에서 이 길이가 바뀌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전달되는 회전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회전하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단으로.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뿔차예요. 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뭐예요? 원뿔 형태의 마찰차에 이런 마찰차가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지름이 커지고 이쪽으로 오면 지름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할 때 얘는 뭐예요?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얘는 회전수가 줄어들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회전수가 커질 것이고 더 빨리 회전할 거고. 그렇죠? 예, 역시 무단으로 변속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반스 마찰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에반스 마찰차인데요. 이 에반스 마찰차는 두 마찰차 사이에 가죽벨트를 이렇게 끼워 넣어요. 예, 가죽벨트를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서, 예,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 가죽벨트가 이렇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가죽벨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있을 때는 바로 이 지름과 이 지름의 비로 해서 회전을 해요. 그러나 이 가죽 벨트가 여기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지름과 이 지름의 비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전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원동 쪽, 즉 구동 측의 마찰차로서 일정한 회전수로 얘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 종동 쪽에, 피동 쪽에 이 마찰차를 벨트의 위치를 바꿔줌으로 해서 회전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마찰차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한다? 에반스 마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면차라는 게 있어요. 구면차는 뭐냐? 여기에서 이 회전 중심이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얘가 원동이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접촉할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접촉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접촉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걸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접촉하는 이쪽의 위치도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이 위치도 접촉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얘를 매개체로 해서 얘가 일정하게 회전할 때 얘가 돌아가는 그 회전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런 마찰차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구면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마찰차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